나는 같은 자리에 있으려면 점점 더 빨리 달려야 할 뿐이었다. AI가 자신만만하게 틀린 답을 내놓는 거. 오히려 가난한 나라 사람들한테 AI는 위로 올라갈 사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맥스 위드 아이잭입니다. 최근에 엔트로픽이 정말 흥미로운 리서치를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85,508명을 직접 인터뷰한 결과인데요. 150개국 70개의 언어로 진행됐고 엔트로픽 측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다국적 정성 연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81,000이라고 할게요. 인터뷰에서 나온 결과를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AI에 대해 정확히 뭘 기대하고 뭘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한국이 어디쯤 위치하는지까지도요. 자, 어떻게 했는지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엔트로픽은 12월 한 주 동안 클로드 사용자들한테 설문을 보낸 게 아니라 인터뷰를 했습니다. 엔트로픽 인터뷰어라고 부르는 클로드의 변형 모델이 사용자와 대화하면서 질문하고 답을 받고 후속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85,508명의 대화 데이터를 모아서 이걸 다시 클로드로 분류 집계했습니다. 단순한 객관식이 아니라 자기 말로 답한 걸 정리한 거니까 일반 설문이 못 잡는 결을 잡았습니다. AI에 대한 여론조사들은 많지만 이 정도 규모로, 즉 사람들이 직접 한 말을 모은 조사는 거의 없었거든요. 먼저 사람들에게 AI한테 뭘 바라는지를 물어봤습니다. 9개의 카테고리로 정리했는데 1위는 Professional Excellence, 직업적 탁월함입니다. 18.8%의 응답률이었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잘하고 싶은 일을 더 잘하게 도와달라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일을 자동화해달라는 게 아니라 자비를 덜고 진짜 전략적인 일에 집중하게 해달라는 거죠. 미국의 한 의료 종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의사와 간호사들한테 100건에서 150건의 메시지를 받는다. 내 인지 노동의 대부분은 문서화에 쓰였다. AI를 도입한 뒤로 그 압박이 사라졌고 나는 환자, 가족들에게 설명할 시간이 생겼다. 자, 2위는 Personal Transformation, 개인적인 성장이었고요. 3위는 Life Management, 삶의 관리. 4위는 Time Freedom, 시간의 자유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패턴이 보입니다. 사람이 바라는 건 대부분 자비를 줄이고 더 의미 있는 데 시간을 쓰게 해줘, 이거였습니다. 자, 9위가 Creative Expression이 5.6위로 가장 낮은 게 의외였는데, 사람들은 AI를 창의성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삶을 정돈해주는 도구로 본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자, 13개의 카테고리가 정리되었고 1위가 압도적입니다. 26.7%로 Unreliability,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AI가 자신만만하게 틀린 답을 내놓는 거. 한 미국의 연구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큰 느린 환각에 빠졌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 답들이 일관되고 자신만만했지만 미묘하게 틀려 있었고 그 틀림이 누적되고 있었다. 2위는 22.3%의 일자리와 경제, 3위는 내 자율성과 결정권, 4위는 인지 능력의 쇠퇴. 이게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특별히 강했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류 멸망의 위협 같은 거 13위, 정말 6.7%로 꼴찌였습니다. 영화나 트위터에서 그 이야기가 가장 시끄럽지만 실제로 AI를 매일 쓰는 사람들의 1순위 걱정은 이게 자꾸 거짓말을 한다 였습니다. 훨씬 더 일상적이고 실용적이었던 거죠. 자, 이제 5가지의 역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이게 이 리서치에서 제일 인사이트가 진한 부분이었습니다. 엔트로픽이 발견한 건 사람들이 AI에 대해 동시에 좋아하면서 무서워한다는 거였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능력에 대해서 2가지 감정을 다 가집니다. 그리고 이게 5가지 영역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50%가 AI 덕에 시간을 아꼈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의 한 엔지니어는 이제 더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답했고요. 하지만 18%는 정반대를 경험했습니다. 프랑스의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무 시간대의 휴식 시간 비율은 전혀 안 바뀌었다. 나는 같은 자리에 있으려면 점점 더 빨리 달려야 할 뿐이었다. 시간이 절약된 게 아니라 그 시간만큼 일이 부풀어 오른 거였습니다. 자, 역설 2번째, 더 나은 의사결정 대 신뢰성 부족. 22%는 AI 덕에 더 나은 결정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자, 브라질의 한 부모는 아들이 자기 면역 질환이라는 진단대 사이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AI 덕에 사실은 다른 심각한 질환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었다고 했죠. 반면에 37%는 AI의 신뢰성 부족을 경험했습니다. 변호사, 의사, 금융 전문가들은 80% 가까이가 2가지를 동시에 경험합니다. 도움을 받으면서 동시에 속을 뻔하는 거예요. 자,
자, 역설 세 번째는 학습 대 인지 위축입니다. 33%는 AI로 더 잘 배우고 있다고 답했고 17%는 정반대를 두려워합니다. 독일의 창업가는 6개월 동안 대학 학위 4년치만큼 배웠다고 말했고요. 미국의 한 헤비 유저는 예전만큼 생각하지 못한다. 머릿속 아이디어를 말로 옮기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자발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학습 효과만 보고 학교나 회사에서 강제로 쓰는 사람들은 위축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였습니다. 자, 역설 네 번째, 정서적 지지 대 정서적 의존. 16%는 AI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직장인은 새벽 3시 와이프는 자고 약이 들 때까지 그 파도를 넘게 AI가 도와주었다고 했죠. 반면 12%는 의존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원생은 나는 와이프한테도 못하는 얘기를 클로드에게 하기 시작했다. 마치 정서적 외도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역설 다섯 번째, 경제적 인파워먼트 대 경제적 대체. 28%는 AI 덕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얻었다고 답했고요. 한 의료 종사자는 나는 백엔드나 평생 안 만져봤지만 클로드로 앱을 출시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18%는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 작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저를 AI 작가로 대체했습니다. 자, 흥미로운 건 이런 수혜의 절반 정도가 1인 사업가나 프리랜서한테 가고 직장에 매여 있는 사람한테는 거의 안 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여기가 가장 충격적인 발견이었어요. 전 세계 평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부유한 나라일수록 AI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었습니다. 서유럽, 오세아니아, 북미 같은 부유한 지역의 부정 센티먼트는 34에서 36% 사이였습니다. 반면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 같은 곳은 24에서 28% 정도였습니다. 즉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AI에 대해 훨씬 낙관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엔트로픽이 발견한 건 일자리나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전체 AI 부정 센티먼트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라는 거예요. 부유한 나라에서는 이미 AI 침투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직업 대체가 즉각적인 위협이고 가난한 나라에서는 아직 추상적인 거죠. 오히려 가난한 나라 사람들한테 AI는 위로 올라갈 사다리입니다. 부유한 나라 사람들한테는 내 자리를 빼앗을 위협이고요. 조금 잔인한 진실인데 AI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합니다. 자, 그럼 한국과 동아시아는 어떤 답을 했을까요? 동아시아 데이터를 보면 동아시아도 부유한 지역 클러스터에 속합니다. 자, 부정 센티먼트는 34.5%, 한국은 차트에서 긍정 센티먼트가 61% 표시된 나라 중에서도 거의 가장 낮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동아시아만의 독특한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른 지역들은 1순위 우려가 보통 일자리나 거버넌스인데 동아시아는 인지 위축이 18%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그리고 의미와 창의성 상실 우려도 13%로 높았습니다. 자, 해석하자면 학습과 사고력에 가치를 두는 동아시아 문화, 한국, 일본, 중국에서는 AI가 내 머리를 무디게 만든다는 두려움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크다는 거였습니다. 일자리 걱정보다도 그게 더 큽니다. 서구는 내 일자리를 걱정하고 동아시아는 내 머리를 걱정하는 거죠. 둘 다 합리적이지만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리서치에서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득과 피해, 이 둘 다 진짜라는 점. 엔트로픽이 계속 강조한 게 학습 이득의 91%는 실제 경험에 기반하고 인지 위축의 46%도 본인이나 주변에서 실제로 목격한 거였습니다. 즉 AI는 다 좋다도 거짓이고 AI는 다 나쁘다도 거짓입니다. 같은 도구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두 가지 결과를 다 만들어냅니다. 둘째는 자발성이 이걸 가른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배우려고 AI를 쓰는 사람은 학습 효과를 보고 학교나 회사에서 강제로 쓰는 사람은 위축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시간 절약도 그랬습니다. 자기 시간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회사가 그 시간을 회수해버리는 사람은 점점 더 빨리 달려야 합니다. 결국 제가 받은 메시지는 AI 시대에 누가 어떻게 사느냐는 그 사람이 AI를 자기 것으로 쓰느냐 아니면 누가 강제로 쓰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였습니다. 자, 이 리서치 원문 링크는 설명란에 넣어놨으니 직접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인터랙티브 차트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못 다룬 인용문도 정말 많습니다. 여기까지 새로 나온 리서치 요약해드렸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맥스 위드 아이잭이었습니다.